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각종 경제 현안을 돈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선대인의 대인경제 시간입니다. 언론에서 집값이 바닥이라고 또 집을 살 때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분양 광고를 유치하려는 속셈이거나 친정부, 친토건 사탕발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대인경제에서는 집값 바닥론 그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네. 최근에 이제 8.28 대책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특히 서울, 강남, 대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값이 더 세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집값 바닥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목부터가 뭐 집값 바닥권에 다다랐다. 뭐 올해 안에 사는 게 좋다. 예. 뭐 이런 제목부터 해서 뭐 가속도부터 집값 바닥론, 확산되는 집값 바닥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목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집을 사야 될 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보도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로 경제지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경제지도 많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뭐 이 한국경제, 매일경제, 뭐 헤럴드경제 이런 이제 경제지들에서 많이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뭐 조선중앙, 동아일보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기득권 신문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들도 이런 이제 보도들을 계속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수도권 대규모 분양이 이제 지금 그동안 미뤄져 있던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걸 앞두고 이제 좀 부추기는 선동보도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대규모 분양과 맞물려 있는 보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네. 실제로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그 지면들을 보면 그 하단에 뭐 9월, 10월 이후로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 그런 분양 광고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이제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뭐 기사를 볼 때 광고가 뭐가 실렸는지까지 확인해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지금 선대인 소장님께서는 집값 바닥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뭐 사실 집값 바닥론을 이들 언론이 이제 외쳐온 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2009년 이후로 이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볼 때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정부 부양책이 나오고 약간의 뭐 일시적인 반등세들이 나타날 때마다 꼭 뭐 집값 바닥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거나 또는 아니면 연초에 전망할 때 맨날 뭐 올해 집값 얼마 오른다, 바닥 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청취자들께서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집값 바닥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집값 바닥론 이야기가 틈만 나면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때마다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이 집값 바닥론이 실제로 맞은 적이 있느냐?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 없었죠. 네, 뭐 언론 수준이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적절한 표현이네요. 그럼 지금 선 소장님께서는 뭐 그동안 틀렸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판단 근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라디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뭐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실질 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명목 가격이 아니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이제 상대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뚜렷한 그 단기 사이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외환위기 이후로 2009년 정도까지 집값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뭐 집값이 머리 꼭대기에서 이제 어깨 수준까지 내려온 수준이다. 뭐 이렇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그 정도밖에 안 와 있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앞으로 내려갈 일이 한참 남아있다. 무릎까지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지금 어깨에서 무릎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네. 상당히 많은 이제 가격 거품이 아직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말씀하신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1990년대 말부터 약 네. 10년에 걸쳐서 가파른 상승 그 그래프 추세를 그렇죠. 볼 수 있고요. 네. 그때부터 정점을 찍은 뒤에는 계속 일관되게 하향 흐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이제 실질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해 바로 체감하는 건 명목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 그러니까 명목 가격성으로는 아직 뭐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요. 네. 이게,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죠. 국토교통부가 작성하는 이제 실거래가라는 게 있는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해서 아직 이제 한 14% 정도 떨어진 수준이거든요. 네. 수도권 기준으로. 아직 네. 뭐 지방은 거의 고점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가격 거품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부동산 거품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주택 가격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주택 가격 거품이 일어나게 만든 뭐 부동산 대출 또 가계 부채 이런 문제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잘 알다시피 부동산 대출이며 가계 부채가 계속 지금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지금 980조까지 이르렀는데 사회부동산 대책 이후로 2분기에만 17조 원이 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부동산 거품이 지금 그 가계부채나 주택담보대출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부동산 거품이 해소되기는커녕 계속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래프를 보면 아까 지방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지방은 네. 실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 명목 가격은, 완만한 상승 추세? 이것들이 네. 최근 한 5년 새에 이어져 왔군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용머리와 용꼬리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는데요. 예. 보통 이제 집값이 오를 때 한꺼번에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용머리라고 불리는 핵심 지역들부터 먼저 오르고, 네. 내릴 때도 핵심 지역들부터 내리면 이제 그 용거리가 따라 내리듯이 이렇게 따라 내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6년 이후의 흐름들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이 2006년 말 2007년 초에 고점을 찍고,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기보다 이제 버블7이라고 불리는 이제 용거리가 고점을 찍고 이후에 이제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이제 2008년 또 2009년 정도까지 수도권 외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다가 그 남아있던 투기 에너지가 2009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부산, 대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산부터 해서 대전 또 이어 울산 이런 지역까지 이제 2011년 또는 2012년부터 오히려 이렇게 하락세로 반전하거나 상승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지금 좀 어찌 보면 신뢰되는 표현, 그 지역분들한테 약간 신뢰되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뒤늦게 철없이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이 철없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르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상승세가 지금 꺾이고 있어서 저는 이미 용머리, 용허리까지 꺾였고 용꼬리까지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꺾이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 8.28 대책 이후에 네. 호가 위주입니다만 반등세가 나타난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정하게 반등세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볼 수는 있을 텐데요. 그게 대부분 호가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아직 우리가 이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다음에 거래 절벽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지금 거의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어론에서는 비율로 나타내니까 20-30% 전월 대비해서 늘었다. 네. 그래서 거래 침체를 벗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게 그래프를 제가 진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저희 연구소 블로그에 이렇게 올라져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2006년 말 이렇게 거래 급증기 때는 서울 기준으로 월 25,000호 정도 거래가 되다가요. 네. 최근에 거래되는 거래량은 2,000호, 3,000호 수준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뭐 몇백 건이 늘었다고 몇십 퍼센트 늘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이 아주 단기적인 국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여전히 굉장히 지금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잘 없으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호가를 이렇게 막 집주인들이 대책 나오면 막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뭐 집값이 오르고 있다, 되썩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실제 거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뭐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중소형 위주로 한 2, 3개월짜리 또 3, 4개월 정도의 그런 약발에 그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프를 저 혼자만 보고 있어서 청취자분들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기는데 대신 설명을 좀 드리죠. 말씀대로 2000년대 중후반부에는 거래량 자체가 만 단위에서 2만 5천까지 이렇게 네네. 높게 형성이 되다가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만호 이하 몇천 호 정도 수준으로 급감되어 있는 상태고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거래 절벽 현상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좀 올랐다가도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래량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는군요. 네네. 네.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시덱스를 감면해주면 뭐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네. 정부나 언론에서 그게 이제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 박연세일 하듯이 이제 물건값을 깎아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확 몰렸다가 예. 그때 이유가 되면 이제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사는 손님들이 뚝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네. 문제는 백화점 박연세일은 원래 안 살 사람도 30-40%씩 깎아주니까 사는데 네. 취득세 감면은 사실은 전체 집값에서 한 1% 정도 깎아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실 집을 안 살 사람들이 새로 집을 살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네. 어차피 집 살 생각이었던 사람들이 취득세 감면해주는 시기에 몰리는 효과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나저나 이런 어떤 부동산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828 대책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뭐 집값이 오르느니 내리느니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계나 건설업계 이해관계자들을 사실 전문가라고 부장해서 각 언론들이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선동성이 강한 그런 이제 예측들을 마치 이제 뭐 바로 현실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제목들을 부풀려서 이제 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장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주간 단위로 막 신문지상에서 뭐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거래 지수, 가격 지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외국은 어떤가요? 네? 외국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S&P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주택 가격 지수인데요. 네. 이 지수는 3개월 후에 발표가 되고요. 그것도 월 단위로 집계를 해서 3개월 후에나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주택 가격 집계가 쉽지 않고 또 그 정확성을 기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게 이제 뭐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집주인들이 좀 올려 부른다. 그래서 좀 오를 것 같다. 이러면 뭐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그런 매도 호가에 가까운 그런 이제 가격을 가지고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게 이제 그걸 근거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 다시 이제 사람들이 또 불안하거나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 같아서 이제 추격 매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뭐 거래 가격으로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부동산 투기 심리가 이제 팽배해 있을 때나 가능했던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고요. 네. 그래서 또 언론의 그런 단기적인 추세에 근거해서 뭐 집값 바닥이다 믿고 이렇게 무리하게 빚지고 집을 산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은 어떻습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제가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데요.
지금 뭐 인구가 줄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은 위축된 게 아니고 네. 공급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왜 각 신문들이 그렇게 분양 광고 물량이 많이 실리며 네. 또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보금자리 3차, 4차 물량이 2014년, 15년에 대거 이렇게 몰리게 돼 있거든요. 네. 미래 신도시도 그렇고요. 근데 무슨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그 중앙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던데 믿으면 안 되겠군요. 공급이 부족하다면 미분양 물량을 왜 쌓여 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함께 대인경제 들어봤습니다.